항사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. 이제 항사모도 2011년 11월 6일 날 만들어졌습니다. 이 항사모가 9년 가까이 오는데 어느새 이렇게 제가 비공개인데 사람들을 잘 뭐 많은 걸 원치 않았는데 11,000명이 넘었어요. 한국 페이스북의 지사에서 꼭 연락이 와요. 자기네들 조사해 보니까 그룹 중에 참여도가 무지하게 높대요. 그 인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하루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사람이 6,7천 명 돼요. 근데 대부분 사이트 보면은 블로그도 그렇지만은 멤버가 10,000명이라고 그래서 50%가 매일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독서처럼 항공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. 항공에 대해서는. 비행기에 대해서는 이 두 사진이 2011년 11월 16일 날 올렸던 사진이에요. 그래서 나는 내 사진만 일단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또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다 약간 비행기에 좀 반쯤 미친 사람들이라 뭐 편했어. 되게 편했어요. 왜냐하면 책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또 편하듯이. 그래서 뭐 다 처음 만났는 뭐 몇 명은 제가 전에 알던 사람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되게 친했었거든요. 그래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아까 그것처럼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총무로 제가 강제로 임명을 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가 얘기하긴 좀 그래서 총무께서 왜냐면 총무가 대부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총무께서는 그렇죠. 이제 네. 오프라인이라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기대감 예를 들어서 문제점 하나도 없었습니까? 다 모여서 그걸 좀 이제 경험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.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 전에 네.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에서 친했던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옮겨놓기만 하면 사실 또 그냥 풀어지기가 쉽잖아요. 그래서 모임도 어떤 구조라던가 순서들이 있고 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끝났던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도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두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리 합의가 된 상황에서 만나고 있어요. 네. 관리를 안 해도 이 스코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딴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.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이 똑같지 않으니까.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. 뭐 어떤 사람 거기에 출판계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도 나오지 않으세요?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직접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. 어떠세요? 그 나왔을 때는 플러스가 되세요? 마이너스가 되세요? 사실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책을 좋아하지 않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 작가님이 자기 책 소개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. 시간이 온라인은 굉장히 뭐 마냥 있지만 오프라인은 한정됐잖아요, 시간이. 네. 나는 1시간 동안 내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사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. 것 같아요. 그래서 발언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사실 참여자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. 요새 잘 비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, 역할 큰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공헌하는 거잖아요. 자기 시간을 내서. 네.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왜 이런 거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뭐 관리자면 다냐 나 상처받았다 뭐 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 그도 많아요. 이게 100개 정도의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자주는 그냥 난 못하는데 우리 총무는 우리 항사모가 네, 이제 개성이 강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도 강하고 예. 중고등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책 읽는 사람들은 성인으로 한정됐습니까? 나이 뭐 제한이 있으세요?
대부분은 성인들이 네. 오시고 연령대를 보면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20대 중후반부터 근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중학생이 들어오겠다면 어떻게? 중학생이 들어와도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. 올 수 있는데 와보면 다시 안 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오겠다고 아니 그냥 항상으로 계속 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참 그러니까 정말 네. 이 그 레인지 범위가 왜 그러게? 너무 벌어져 있는 거죠. 어떤 분들은 한 분야에서 뭐 2, 30년 이미 근무를 해가지고 되게 식견이 있는 분들이 쓰는 글에 네. 뭐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이제 막 들어와서 뭐 잘 상대방을 대하는 법도 미숙한 친구들이 반말로 막 쓰고 네. 킥킥 쓰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죠. 안 그렇죠. 좋죠. 근데 그게 비단 그런 나이 때문만 일어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.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부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또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, 이 운영자의 역할이 이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. 중요하죠. 첫 번째로는 올라오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저도 리젝을 한 컨텐츠가 있습니다. 왜 그랬냐면은 어떤 사진을 딱 올려놓고 너무 성의 없게 이거는 뭔가요? 뭐 이런 식으로 숙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. 예. 우리가 복잡해요 이게. 뭐 제가 그래서 아예 피드백을 보냈어요. 이 질문은 지금 질문을 쓰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시 조금 더 작성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다시 안 올라오더라고요. 디지털 세대에서 이게 한번 또 지나간 거는 또 다시 하지 않게 되는 또 그런 뭐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렇죠. 페이스북의 약점이 타임라인이니까 계속 한 사람이 오래 저기 오면 점령하는 수가 있죠.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는 되게 자기가 힘들겠죠. 내가 중학생인데 꼭 항공계통은 대학교를 가겠다. 어떻게 하면 좋으냐. 그러면 또 아재들은 야 영어 공부해라. 너 이 지금 말이야.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. 어떤 친구들은 막 뭘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데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냥 한두 살 위야. 근데 뭐 유학을 가서 뭐 어디 가서 자기도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물어보고 대학생이 대답하는 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. 아니죠, 어느 정도 근데.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게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닌 부분들이 있고 저도 현직에서 보면은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거기서 말하면은 또 이제 괜히 또 오해 사서 그래, 이럴까봐 그냥 네. 가만히 두는 것들도 있거든요. 이 가만히 두죠. 자꾸 쌓이면 진정성 있는 사람이 떠나. 예를 들어서 그 독서 모임에서 와서 자꾸 뭐 선전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왔다가 나는 글쓰기도 배우고 책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실망하고 안 나와요 요새는. 왜냐 뭐 선택이 많으니까. 그런 사람은 아깝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관리자들은 질을 유지해야지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지. 질이 떨어지면 누가 오겠습니까? 한 번 와서 실망하면 나도 어렵게 막 지방에서 뭐 버스 타고 막 열차 타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거 무슨 뭐 실망스럽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오죠. 또 정말 운영자가 제대로 이거를 갖춰놓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걸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이끌었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죠. 시간하고 비용이 같이 들어가고 그게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더 제대로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게 됐을 때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항사모에서도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이걸 이끌어내려면은 우선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컨텐츠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획적인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클래스를 갖는다든지 뭐 한 명이 너무 짧으면 한 두세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획을 통한 어떤 오프라인 모임이 계획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비용은 그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이 돼야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화 되는 거죠.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순수하게 뭘 해도 남 도와줘도 요새는 돈이 필요한 거고 뭐 웃으면서 만나도 뭔가 n분의 1 하지 않으면은 뭔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이게 차 한 잔 마셔도 스터디 그룹을 해도 뭔가 프로젝트를 자꾸 따오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 내라 그러기도 참
그래요. 장기적으로 누가 스폰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좋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고.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저희 글쓰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글쓰기에서 만났지만 그 위에 이제 여러 단계의 이제 모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요? 이제 그게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크게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빡독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빡독이라는 행사는 사람들의 좀 문해력을 높이자, 네. 빡세게 독서하자, 네. 하루 종일. 네.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제 독서를 시키는 이제 그런 곳인데, 그럼 대관료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모든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. 그럼 그 비용을 어디서 나냐? 결국은 다른 대기업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네. 그런 것들을 맞춰서 가더라고요. 결국은 후원이지만 길게 보면 투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결국 그 빡독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많은 빡독 X라는 소모임 오프라인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. 광주, 대구, 부산, 뭐 일산, 파주, 전주 정말 많이 생겼는데, 저는 이게 정말 선순환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, 그 안에 저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그 투자처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.